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좋지 못한 평가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사건부터 해서 이로 인해 촉발된 다양한 인권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원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발원지로 지목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죠. 이 밖에도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이러한 사실을 감추는데 급급하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전 세계적인 확산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렇다 보니 전 세계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업체 퓨리서치가 17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17개국 중 15개국의 사람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 88%로 최고였으며 2등을 차지한 스웨덴 80%, 3위는 호주 78%, 4위는 한국 77%, 5위는 미국 76%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전 조사보다 3%나 상승한 수치이죠. 그리고 미국에 이어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대만,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중국을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50%를 넘었습니다. 17개국 중 유일하게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많았던 국가는 싱가포르 64%, 그리스 52%였죠. 특히 싱가포르는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16개국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주석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평가 및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던 싱가포르를 비롯해 조사에 참여한 17개국 모두가 중국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죠.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솔직히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중국이 보여주었던 행보를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이 중국을 좋지 못하게 보는 것은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몇몇 나라들은 의외네,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몇몇 국가들이 왜 이렇게나 싫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별개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아시아에서 패권국이었던 일본이 21세기 중국에게 그 자리를 내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2위의 경제대국 타이틀을 중국이 뺏어간 것도 이유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반대로 중국에서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싫은 나라를 조사하면 일본이 1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청일전쟁, 중일전쟁, 난징과 관련된 사건을 생각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에 좋은 감정이 있기 힘들죠. 어쨌든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힘자랑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패권 다툼과 중국의 급격한 성장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와 서로를 좋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2위를 차지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이 왜 중국을 이렇게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의아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웨덴은 한때 제3세계로 분류될 만큼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치고는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냉전 시기에 중국과 일찍이 수교하고 친공 성향의 국가로 여겨질 정도였죠. 냉전이 한창이던 20세기 1960년대에는 프랑스와 함께 최초로 중국을 승인한 서방국가였고, 중국과 공식 수교도 하면서 21세기에도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실제로 당시 스웨덴으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스웨덴 내부에서도 중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인 공동체도 많이 존재했죠.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외교 갈등이 벌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극심해지면서 스웨덴 내부에서 중국이 좋지 못하다는 정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굵직굵직한 사건들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 한 중국인 관광객이 스웨덴을 여행하다 방문한 호텔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인 관광객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텔이 이유도 없이 자신들을 쫓아냈다며 경찰들이 자신을 끌어내 데려다 놓은 곳은 어두컴컴하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장소였다고 진술했죠.
그러나 스웨덴 측에서 발표한 사건의 진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실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도착하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호텔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로비의 소파에서 드러누워서 자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에서도 경찰이 자신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내용과는 달리 그저 이 관광객이 길거리에 드러누워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과 더불어 당시까지 벌어졌던 비슷한 일들 때문에 스웨덴 내부에서 중국인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스웨덴 방송사들도 연일 중국인들을 풍자하는 방송을 내보냈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에 맞서 스웨덴의 대표적인 기업인 이케아 불매운동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스웨덴이 주문한 중국산 진단키트의 오진이 심각하게 발생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는데 결정적으로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가 망언을 하면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출판업에 종사하던 중국계 스웨덴인 귀 미나이 씨가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책을 출판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 삼아 베이징으로 향하던 그를 체포한 것을 두고 양국 사이에 마찰이 생긴 상황이었는데 당시 스웨덴 정부가 귀 미나이 씨의 석방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가 스웨덴 공공방송에 출연해 48kg의 라이트급 권투 선수가 86kg의 헤비급 선수에게 도발하며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친절과 선의를 가진 헤비급 선수는 라이트급 선수에게 몸조심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라고 하며 도발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었죠. 당연히 여기서 헤비급 선수는 중국, 라이트급 선수는 스웨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중국 대사의 망언에 대해 스웨덴이 중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했으며 이 사건 이후 스웨덴은 기존에 악화되고 있던 중국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더욱 심화되어 세계 최고인 국가로 올라섰죠. 그리고 스웨덴 우주회사가 자사지상국에서 중국의 위성 운용을 돕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도 중국과 새로운 사업을 하지도 않겠다고 결정했고 스웨덴 자국 내 5G 사업에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배제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 국민이 중국을 좋지 못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신장의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국민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감정이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신장의 위구르족을 중국이 비인권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구독자님들 대부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을 비인권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강제로 노동에 임하게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면화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규탄하면서 대응에 나섰었죠. 대표적으로 나이키, H&M 등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이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진행했죠. 그런데 이 기업들 중 H&M이 스웨덴의 유명 패션 브랜드였다는 점이 스웨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H&M이 과거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디올과 같은 브랜드처럼 중국인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중국 국가주석과 닮았다는 만화 캐릭터 푸가 철저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SNS에 푸의 이미지를 올리거나 푸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중국 주석의 이미지를 실추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매운동이 한창 벌어지는 도중 H&M이 중국 홈페이지에 곰돌이 푸를 캐릭터로 한 각종 의류들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불매운동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이 밖에도 3위를 기록한 호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사건 때문에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에 요소수 대란이 터지기도 하였죠. 4위를 기록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중국인들의 말썽 등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5위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현재 계속해서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국민들도 서로를 좋게 생각하긴 힘들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덴이 중국을 이렇게까지나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친중 노선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가 한순간에 2위를 차지할 만큼 돌변하는 게 말이죠. 사실
이는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들 대다수가 보인 양상이기도 합니다. 3위를 기록한 호주도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였으니까요. 어쨌든 중국이 왜 다른 나라가 자신들을 이렇게나 좋지 않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